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특강집 26페이지 표시고요. 26페이지 21번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 있죠? 자, 여기를 한번 펴니다. 펴놓으시고 이제 10월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전의 달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 그 가족들 다 잠들었을 때 조용히 있죠. 본인 스스로를 꽉 안아줘. 본인 스스로를 꽉 안아주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할 때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만 더 화이팅해서 하여튼 힘내서 반드시 이번에 합격하자. 나는 찍어도 합격이다. 이렇게 스스로 하면서 있죠. 꼭 본인 스스로 알아주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제 26페이지 21번 보면 재산세, 종부세 비교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끝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재산세, 종부세 비교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뭐 지자체니까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는 제가 생략했고요. 또 국가고 종부세는 인적 귀속 여부 보면 재산세는 물세죠. 그래서 주택이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하죠.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쇄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도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합니다. 또 토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하고, 또 재산세 토지의 경우 별도 종합을 합산과세하는데 다만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과세 기준일은 둘 다 똑같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하고요.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는 허용되죠. 고지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는 없고 다른 형태로 금액으로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같은 규정은 없고요.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죠. 자,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물납하긴 하는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분할 납부는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고, 분납기한을 보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별장을 보시면 재산세는 별장 주택분 재산세 예상에 포함합니다. 4%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종부세는 별장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죠.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세율 구조요. 자,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27페이지죠. 27페이지 보시니까 27페이지 재산세, 종부세 비교요. 세율 구조를 봅니다. 재산세는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근데 재산세는 주택분이요. 몇 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까? 4단계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은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시가순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특례를 적용해서 깎아주죠. 005부터 0.05, 005%부터 035%까지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요. 어떻든 간에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토지는 그냥 처음과 최저와 최고세율 목적 못해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별도는 종합이다. 종부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죠. 그래서
법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일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죠. 비례세율. 그래서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2%. 2%가 나와. 6%, 3%,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개인 소유 주택일 때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63 0.6에서 3%까지 빵63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고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26 1.2에서 6%까지 126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을 적용되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뭐 재산세나 종부세나 3단계 초과세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올해 개정이 돼서 법인의 경우에 주택분의 경우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바람에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비누. 그래서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재산세 이상은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종부세 이상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토지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토지하고 주택이 대상입니다. 종부세 이상 아닌 것들 건축물, 어떤 건축물든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학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 별장,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자, 종부세 대상에서 만약에 종부세 대상에서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토지 이용을 구분한 다음에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이렇게 항상 문제 푸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또 보시면 세부담 사안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재산세는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습니다. 3억이든 6억이든 공시가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면 130%. 이거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주택분. 그 다음에 종부세 주택분 개인 소유일 때 법인 소유일 때와 다른데요. 개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이다. 2주택 이하일 때는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외 2주택 이하다 몇 프로요? 150%.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150%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일 때 몇 프로? 300%. 3주택 이상 300%.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었지만 올해부터 주택분은 개인 법인을 구별해서 법인 소유일 때, 법인 납세자일 때는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법인도 토지분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되는데 뭐만 없다? 주택분만. 주택분은 적용이 없고 그래서 전년도 세액보다 500%, 10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분은 기본적으로 부자다 보니까 종부세는 150%입니다. 그래서 오를 거 없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잖아요. 집도 없는 사람이 땅만 가지고 있고 집도 없는 사람이 상가만 갖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갖고 있다 어디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재산세 부자니까 150%. 종부세는 주택분도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몇 프로? 150%를 기본으로 하고 토지나 토지 주택 기본적으로 150%고 주의할 것은 조정 대상 등의 2주택과 3주택 이상 얘네들 몇 프로? 300%. 법인은 주택권 세부담 사항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이어서 보시면 왜 앞으로 가버렸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납기입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또 주택분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 토지분하고 나머지 주택의 절반은 언제? 부가징수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합니다. 주택분 다만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산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분 산출세액이 아니라 알아서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렇게 좀 고치면 더 정확합니다. 부가징수할 세액이요.
부가징수할세액이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로 산출세를 이렇게 고칩니다. 예전에 요거 할 때 그 칸이 모자라가지고 칸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페이지 안 넘기려고 옛날에 산출세액으로 했던 건데 부가징수할세액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부가징수할세액이 세액이 2분의 1은 이렇게, 나머지 2분의 1은 이렇게 부가징수할세액으로 고칩니다. 산출세액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계속해서 봅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재진이. 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가 20%인데 도시지역부는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고, 종부세는 종농이, 종부세는 농특세가 20%가 됩니다. 종농이. 이렇게 해서 비교 한번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다 받고, 하여튼 종부세는 뭐 토지분, 주택분 납기 다르지 않다는 거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뭐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뭐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려고요. 저는 그냥 재산세, 뭐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안 하고요. 양도세만 공부해서 양도세만 그냥 집중적으로 해요. 양도세만 담아주려고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큰 잘못, 계획이 큰 그렇게 가면 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 맡기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세는 다 맡기고 어렵고 운에 맡겨야 돼, 양도세는. 왜냐면 계산 사례 문제가 혹시 나왔는데 무난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시간 내에 풀기 어렵게 나온다거나 또 한 번도 안 나왔던 곳에서 뭐 나온다거나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 어렵고, 다만 양도세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요, 뭐 그냥 양도세는 이런 사람들인데, 양도세를 어려워가지고 세법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계시는데, 양도세에서 과세 대상, 양도의 유형,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성의 문제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양도소득세,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라 성의 문제지. 자꾸 보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것도 성의 문제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느 때 양도시기로 취득시기로 하느냐. 이건 자꾸 봐가지고 어떤 걸 바꾸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좀 익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포유특별공제 공제 대상 인것과 하는 거.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공제율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기본공제 미등기 양도만 이면 싹 다 깔아주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언제까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하느냐, 이런 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실생활 또 세법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은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도 모르면서 공부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 연달아 나온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양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맞출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저기 한 게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적용 원칙, 양도가액 불명할 때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하면 매감 한기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단골로 나왔고, 조금 이제 저기 한 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아침밥 먹을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아침밥 먹을 때 한번 보고, 점심밥 먹을 때 한번 보고, 저녁밥 먹을 때 한번 보면은요 완벽하게 내꺼됩니다. 자,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것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4문제, 6문제 나온다? 그러면 4문제, 3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문제는 운에 맡기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가필차장 속이과 그 계산 과정을 외우고 있으면서 순서를 이해하고 있으면 또 맞출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양도세를 그 어려운 그 좀 깊은 내용들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견을 버리고,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또 그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라고 그래가지고 부당해인 계산 부인 특례라든가 이율과세 특례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
조금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고. 자, 그러면 고득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 너무 뭐 다 맞추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공부하시면 되고, 양독세 1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강 수강생들 중에는 질문은 를 어젯밤에도 질문 좀 많이 좀 달긴 달았는데, 그 질문이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 바라고, 워낙 정말 정신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질문이 막 그냥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특강집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세법은 9월 달 쪽집게 이론 마무리 특강 요거를 못 기다리고서 이거 이때 한다고 했었는데 9월 중순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못 기다리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요거 꼭 보시고 요거하고 백선 문제하고 등용 모의고사 요거만 봐도 여러분들이 세법은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 계속 봐왔으니까 뭐 문제 없으시고, 하여튼 인강 수강생분 중에 세법 공부 거의 안 하다가 지금 막판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라도 이렇게 꼭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세법은 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제가 얘기지만 한 10문제, 12문제 정도는 제가 슬쩍 한두 번 강의한 게 아니라 9월 달에랑 계속 그 전부터 강의해가지고 반복했고 강조했고, 지금 9월 달에도 계속 반복하는 강조한 내용들이 10문제, 12문제는 깔려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이제 좀 어렵거나 의회 범위에서 나오거나 응용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올해 하여튼 제가 학교의 관건은 이거예요.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몇 문제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더 이제 추가돼서 몇 문제가 더 어려운 건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에 마음가짐은 합격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 모의고사 좀 잘 나오다가도 실전 가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막 나오고 그러면 아우 씨, 여태까지 점수 잘 나왔었는데 모르는 것만 나오면서 당황해가지고 까매지는 분들 있죠. 막 당황해가지고 식은땀 나면서. 그래서 똘똘한 문제들까지 망치는 분들 계시는데, 올해 시험은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 시험장에. 올해 문제는 일단 딱 보는데 처음 앞부분부터 내가 잘 모르는 것들,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또 아니면 내가 좀 딱 이거 헷갈리고 막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한 두세 문제 더 나온다.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라는 걸 당연히 마음을 전제하고 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들을 제대로 잡아서 풀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똘똘한 문제들 빨리빨리 제끼고 똘똘한 문제 풀고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꼈다가 그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킹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제껴놓고 갔다가 할 때는 마킹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밀려 쓰지 않도록 마킹 주의해서 문제 푸시고, 그 두 가지만 잘 유의하시면 여러분 올해 시험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모의고사 잘 나왔다가도 거기에 가가지고 막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냥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안 하면은 쫄지 않고 잘 풀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합격이다.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7페이지 06번의 양도세 1, 그래서 과세대상입니다. 인 것과 아닌 거예요. 이건 성의 문제입니다. 올해는 양도세 대상, 양도의 유형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당연히 대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되고요.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이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시험에 이미 또 나왔었습니다. 지역권 대상 아니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점포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흔히 상가 임차인의 지역,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그 당구장 같은 거 이런 시설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이 권리금 같은 이런 것들, 존포 임차권, 이건 부동산 임차권과 구별돼서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권리금 같은 거는요. 광어권, 어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대상이 되죠. 근데 양도세는 이런 거 포함해서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상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보세요. 나중에 요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갖고 있다가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예가 나오기도 하고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이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 이것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동생명일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 치르잖아요.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인데,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단독 영업권만 양도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자, 이런 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포함해서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대상인데,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자, 이런 것들 대상이 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부여받게 된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이것도 나왔었는데,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주주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50-50, 3년 내 50, 80% 단한주에 해당되는 이런 일정한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과세상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나올 건데, 이축권이요. 작년에 추가된 거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하여튼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식 출자 지분 있잖아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금방 봤던 50-50, 3년 내 50, 80% 단한주에 해당되는 이런 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은 보세요.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요거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은 대상인데 자세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파생상품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금융상품 대상이 되고요. 신탁수익권 올해 2021년 올해 추가된 건데, 신탁수익권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인데 이런 것도 올해 양도세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다만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뭐냐면 11월 달부터 배우는 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그렇죠.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네.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어떤 걸 늘 들어드렸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채권 담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았어요. 이런 거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실상 반드시 양도세는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상속, 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요. 양도세 양도는 뭐냐?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사실상 유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됩니다. 매매, 자 대표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매매.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요.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갑소유 A 건물 수 B 토지를 서로 맞바꿀 때 자신 거 주고 상대방 거 받고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현물출자요. 갑이라는 사람이 출자자가 설립회사에 부동산 같은 거 출자하면 신주를 배정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적 채매가 하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했다. 그러면 부동산 이전함으로 변제가 하면서 부동산 이전함으로 채무를 면하게 되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 이전하는 경우 이혼할 때는 양도세에 대해서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부동산 이전하는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하고요.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을 물납하면 소유권 이전하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세금을 내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그 세금에다가 세금을 또 내는 건가요? 이런 법이 어디냐고 하는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양도 차익에 의해서 과세하는 거고 양도 차익이 없으면 뭐 세금 안 내는 거죠.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 이거 비과세요건 갖췄으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주면 양도세는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해서 보시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간의 부담보증이에요. 우리 부담보증에 있다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죠. 그런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럼 부담 있는 시간에 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죠. 그래서 증여자 갚을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고요.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공매나 경매의 경우에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니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 인강상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러면 그 망한 사람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망했든 안 망했든 공매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요. 아니 진짜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분기탱천하면서
의구심을 굉장히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는 거냐, 국가가 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세금을 내라고 하냐고 하면서 분기탱천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정에 치우쳐가지고 공매 경매 양도당하고, 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부동산 등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채무 불이행 등에 따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고요. 매입한 채비지를 공사 비용에 대시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매각한다,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환지 처분에 의해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감환지. 그래서 도시발사 같은 거 벌어질 때 갑이라는 사람 권리 면적 300제곱미터였는데 나중에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령해야지, 받아야지. 감환지요. 하여튼 환지 권리 줄어드는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세 부과된다. 감환지 양도당하고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50%씩 지분이었는데 갑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 양도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이런 것들이요. 자, 꼭 주의하시고, 우리 지금 넘어갔죠? 28페이지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된다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토지 수자 사업시행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지적경계가 삐뚤삐뚤 해가지고 지적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소유자 을이고,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해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요 토지교환이요. 요거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서로 맞바꾸는 거. 다만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 추가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매 원인 무교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이런 것들은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요.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공매 넘어가는데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받는다거나, 자, 또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 입증이 돼서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의한 제3분할로 인한 경우, 자, 우리가 이혼할 때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이전한다.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제3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아니에요.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OX로 계속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8페이지
2번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양가로 1번 첫 번째 거 봅니다. 타인, 배우자 직계중속 이외자 간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5억이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3억 원인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원입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하여튼 보면 쉬운 사례 문제 쉬운 건데도 그냥 나 계산 무슨 숫자 나오고 계산 문제인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빼기도 하기 싫어서 그냥 바로 통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을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억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되지만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동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대물 변제로 보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 계약 체결로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례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 이거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니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무효 판결, 이건 28회 때 나왔고요.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의 경우와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신탁, 소유권 환원, 잘못한 거 돌려주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이요. 도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토지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 목적으로 환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양가로 2번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X예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분할 등으로 교환, 이거 맞바꾸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소면적의 몇 프로? 20%를 100분의 20%를 자 초과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만약에 20%를 초과하면요.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그때는 양도로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로놓기도 하시고. 5번입니다. 공매, 경매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를 줘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또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요.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입니다. 이제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OX예요. 예? X입니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한 계약서와는 관계없어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요? 그때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등기 등록 접수일. 우리는 기억할 때는 그냥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시되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은 명의개소일.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면서 명의개소일.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있죠? 이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우리는 등기 접수일 기억하시고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 접수일이고 이렇게 등기 접수일.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맞습니까? 네, 장기할 무조건만 매에 나왔다. 중 빠른 날. 자, 그래서 첫 해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아닙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장기할 무조건 매매.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그렇죠? 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양도시기인 대금 청산일 판단 시 그 대금에는 양도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포함한다고 바꿉니다. 제외하고. 8번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일이다. X입니다. 취득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이지.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뭐 예규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증여 받은 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9번입니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 X예요. X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환지전 토지 취득이에요. 환지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전 토지 취득이에요.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기, 운도기요.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라는 토지로 환지받았을 때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 토지 취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왜냐면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요.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도. 근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비금친 부분은 환지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 이러면 틀려요. 항상 취득세에서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 시기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거 조건처럼 소유권 이전 고시 1 이러면 틀린 것처럼 얘도 항상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거 주의하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전 토지 취득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남궁과 산실령 얘기를 모르겠다 그런 분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은 자 굳이 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요약집 강의라든가 뭐 심화이론 강의를 해당 부분 취득 시기를 들어보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한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바꿔요, 뒤바꿔요. 원칙과 예외를 주의합니다. 10번입니다. 민법 24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점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 접수일을 양도세상의 취득시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등기 접수일 아니고 언제나 점유개시일이에요. 점유개시일. 점유개시일입니다. 20년 전 그때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개시했을 때 점유개시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20년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민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세법은 그거 아닙니다. 자, 점유개시하고 20년의 시효 만료하고 등기를 접수하고 그랬을 때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개시로 소급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하는 거죠. 점유개시라는 거. 점유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기. 자 그래서 요거 X라는 거예요. 계속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11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당해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자, 요거 X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가 무효 판결에서 당해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 취득 시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그 자산 당초 취득일. 그 자산 애초에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랬습니다. 당초 취득일. 그래서 돌아온 싱글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돌싱글. 자, 그래서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했었는데 얘들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이거 돌려준 거라.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이 주인공이죠. 무효 판결로 돌려받은 이 자산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을과의 거래 전에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돌아온 싱글들한테 돌싱글한테는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던 오욕 역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번이 첫사랑이고 이제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 잘못 갔던 오욕 역사 없는 거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당초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니까요.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에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탁한 날 아니고요.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더니 지금 어떤 사람 공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서로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 소송 판결 확정일이라는 거. 공탁한 날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13번 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 자 봅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로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거나 교부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승인 중 빠른 날이고 하여튼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건축물은 시험에 29회 때 나왔지만 건물 지어놓고 자기가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사실상 사용한 날. 뭐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그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14번 봅니다. 맨 마지막 1세대 1주택. 자, 이제 비과세로 넘어가네요. 고가주택 포함해서요. 법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은 비과세한다. O, X요. 예? X입니다. 이거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항상 세법 계속 얘기합니다. 포함지에 나오면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세대주택 비과세에서 항상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고요. 비과세 때는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요. 29페이지 15분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